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실무 보실까요? 실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실무 쪽은 한 6개에서 7개, 한 7, 8개, 전체 다 해서 그러니까 얼마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법령 쪽에서 한 30개, 한 서너 개, 이 정도까지도 법령 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앞쪽에, 자, 중개 실무 쪽, 지금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실무가 뭔지, 자, 오른쪽에 중개 계약. 그래도 중개 계약은 조금 냈었는데 지금은 거의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중개 실무 114페이지에 중개 실무 쪽에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여기 이제 거의 시험 문제감으로는 그래. 자, 114페이지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이제 중개 실무 쪽에서, 자, 실무는 실제 업무 보는 것을 중개 실무. 자, 실제 업무 보는 거. 앞쪽은 법령 쪽. 이쪽은 이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매매계약서 써주는 그 과정을 바로 실무. 자, 예전에 이제 실무 쪽은 약간 언급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문제도 아예 안 낼 정도로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중개 실무 과정은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중개 실무 순서가 맞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자, 먼저 첫 번째가 중개 의뢰 접수, 거기 출발점이라는 문장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습니다. 라고 누구든지 중개 실무가 출발하려면은 중개 의뢰 접수, 자, 중개 의뢰 접수가 가장 먼저입니다. 요거 중개 계약,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니까 중개 활동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 둘 중에서 하나를, 거의 전속은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중개 계약 많이 체결을 할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약간 애매하니까 여기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이제 그래서 있었다. 자, 먼저 계획이 두 번째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 어디 조사, 자, 수립해 놓고 나서 이제 조사를 가야 됩니다. 자, 계획. 자, 그래서 두 번째 계획, 항상 이렇게 계획에다가 두 번째라고, 여기 세 번째 같지만은 아닙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가 보셔야 됩니다. 가서 뭐를 봐야 될 건지, 대장 떼보거나 중기상 측면서 떼보거나, 아니면 공법, 보존 지역인지 개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거는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계획을 다 수립했으면 이제 세 번째가 조사, 그리고 확인.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개론해서 주거용은 쾌적성, 가장 많이 바를 거고요. 상업용은 수익성,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농업용 같으면 생산성,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거기에 셀링 포인트로 다 적용됩니다. 그걸 잘 적절하게 나중에 제시를 해야지. 엉뚱한 쪽이라 제시하게 되면 물건 못 팔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판매 활동. 그리고 이제 판매 활동 이제 거쳐서 나와서, 거치고 완전히 끝나는 게 바로 중개 완성. 그러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여기가 좀 애매하니까 계획이 먼저냐, 조사가 먼저냐.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순서가 맞는 것은 요렇게도 내봤고, 중개 활동의 출발점이 뭐냐. 그건 조금 더 쉬웠겠죠. 당연히 의뢰 접수.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출발이 될 겁니다. 요 정도는 예전에 조금 냈었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개 3요소는 저기 앞에서도 봤네요. 자, 중개해주는 개업, 그리고 물건 가지고는 중개 의뢰인, 그리고 물건 있어야, 중개대 사물, 토지 건물 있어야 거기에 이제 중개가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앞쪽에서 봤고요. 저 순서가 맞는 것은 이 정도 예전에는 물어봤겠죠. 지금은 안 물어봐. 지금 정말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115페이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예전에는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또는 맞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개계약은 그래도 이제 저 옆에 있는 중개 실무 내용보다는 조금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럼 이제 별로 의미는 없고요. 자, 중개계약,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의뢰인, 요거 누구 계약이게?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는 조금 물어봤습니다. 매도 매수인 말고, 매도 매수인은 거래계약.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의뢰인. 그래서 알았다, 승낙해주는 우리 개업. 그리고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청약 들어오는 바로 중개의뢰인. 맨날 우리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
이런 게 만났을 때 계약이 성립하고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중개계약이 있어야 정말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묵시적이 될까 명시적이 될까 그냥 알았어 고개만 까딱까딱 아니면 장부에다가 쓰는 거 그 정도든지 승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 법률적인 성격 여기서 이제 우리 예전에는 시험 문제 그래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매일같이 체결하는 중개계약의 성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 허락만 하면 성립하니까 뭐 낙서 그러니까 쉽게 성립한다 그럽니다. 알았어 그러면 성립하는 거 바로 중개계약. 거기다 뭐를 걸어야 현상 광고처럼 현상금 걸어라. 계약금 계약처럼 계약금을 걸어라. 전세금처럼 전세금 돈을 걸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물 계약 아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도 분료식입니다.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쓰라고 했다고 해서 요식 그러진 않습니다. 거기 요식은 국가하고 개인 건축허가 우리 중개사무소의 등록 신청도 요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서식이 없으면 아예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록도 서식 작성해서 안 오면 아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출발 자체도 등록이고 뭐가 아예 안 됩니다. 무조건 서식을 써서 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요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개계약은 안 그래 불요식 그리고 허락만 하면 성립한다 낙성 그리고 중개보수 받으니까 유상 그리고 우리도 의무가 있습니다. 일을 완성할 의무는 없지만 관리 잘해라. 그리고 주의해라 라고 신의성실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중개 이런 것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무가 있으니까 쌍무 요걸 편모 그럼 X입니다. 무상 그래도 X 뭐 중개계약이 맞지 않는 것은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민사, 상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인과 상인 정말 있을 수가 없고요. 민사중개계약 그리고 민법전의 형태를 안 두고 있는 안일비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전형이라고 주의하시고요. 매매 그리고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은 민법전의 형태를 두고 있으니까 여기는 전형, 우리는 비전형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엉뚱한 소리가 전형계약 그리고 유명계약 그러면 X 이런 문장 꼼꼼하게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예전은 좀 냈었습니다. 5번에 혼합계약, 위임, 고용, 도급, 현상광고 여러 가지 우리는 좀 섞어 있죠. 그래서 짬뽕, 순수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임계약과 옛날에 도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하고 위임하고 우리한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맨날 잘해라. 잘못하면 맨날 우리 보고 책임지래. 이런 소리 하니까 위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전원합의체 구성해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한테 안 좋아. 우리 많이 불리해. 맨날 판사님은 우리만 더럽게 미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순수 X 그리고 도급 X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정말 도급하고 유사했는데 지금은 위임하고 유사하다라고 판례를 바꿨다. 그리고 6번째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든지 말든지 임의죠. 전속도 하기 싫으면 말어. 저지가 많으니까 강제 그러면 X 그리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속적 중개계약은 계속적입니다. 계속적 시간이 필요해요. 대장 떼더라도 등기상 치면서 떼고 확인서면서 쓰고 물건 보여주고 자 이러니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 거기다가 일시적인 계약 그러면 X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속력 옆에다가 일시적 X 그리고 임의 옆에다가 강제 전속중개약도 강제 안 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계약을 서면화했을 때 분쟁이 아주 쉽게 해결도 분쟁 발생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중개계약을 서면화했을 때 특징이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거래 내용을 서식에다가 확정할 거니까 내용 확정, 뭔지 그러니까 중개계약 내용이 뭔지 뭐 물건 하나 부탁합시다. 소재 면적 등 그런 게 이제 내용이겠죠. 그게 확정될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분쟁 발생도 예방. 서식이 있으니까 꼼짝 못할 겁니다. 자꾸 서식을 안 쓰니까 듣고도 못 들었네. 이런 식으로 국회 청문을 자꾸 따라합니다. 해결,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통시장이 근대화되고 정비되는 기능. 그리고 투기도. 자, 계약서 쓰니까 투기도 정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서식 봅시다. 자, 금액 못 믿겠다 그러면 계약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봐.
자, 바보자 해가지고 소식도 보자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투기도 예방될 수가 있고 금액을 자꾸 부풀려서 이상한 소리를 개업들이 안 할 겁니다. 중간에 막 차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의 자주 통제, 스스로 알아서 통제가 되는 기능, 바로 뭐 법원에다가 판사님 보고 해결해 주세요 이런 소리는 거의 안 할 겁니다. 자, 스스로 알아서 통제된다. 요게 이제 자주. 그럼 여기다 타주. 자, 이런 소리 하면 X. 뭐 투기 예방 기능 없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좀 편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거의 뭐 시험 문제 나오기도 어렵고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계약이 언제 끝나냐도 예전에 약간씩은 물어보긴 했었고요. 나 먼저 3개월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소에 안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중개계약 소멸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빨리 계약을 체결해라. 그리고 기간이 다 끝날 것 같으면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중개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반대로 청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매도매수인이 알았어. 그러면 승낙이 됩니다. 그러면 중개계약이 다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됐을 때 목적 달성했죠. 그러니까 끝나고, 그리고 계약을 못하겠다고 해야지. 지갑 뛴다고 계약 못한다. 계약금 받기 전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남자의 파산 선고, 그러면 나중에 등록 취소되면서 이제 없어질 거고, 사망, 뭐 아들이 이건 이어서 할 수도 없으니까 그걸로 끝나고, 우리 재산권 같으면 그대로 거래가 될 건데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는 거니까 등록은 상속이 안 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개업 공해주사 이제 맛이 갔다 금치산, 지금은 피성년 선고. 그리고 중개가 불가능하게 생겼다. 입니다.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다. 그러면 불능이니까 안 되겠지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2중개계약은 개업하고 또 개업이 계십니다. 개업이 나 혼자 못하겠네. 상가라서 땅이라서. 자, 그러면 당연히 그건 종료가 안 되겠죠. 제2중개계약. 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개업하고 개업. 그러니까 원래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하고 개업인데 개업하고 개업으로 임자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1에서 파생됐다고 해서 제2 뭐 이런 거 아예 안 물어볼 정도니까 너무 그냥 신경 쓸 거는 아예 없습니다. 이건 좀 몰라도 괜찮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자, 자, 유용도,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진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여러 개업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이제 괜히 그냥 1등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슬픈 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1등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땡전 한 푼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줄에 불특정 다수. 자, 작년도에는 자세히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문제도 괜찮았고, 아마 문제풀이 할 때는 그런 문제 한번 구경할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문제만 조금 잘 풀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도움입니다. 저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거 유사하게 거기 나오지 완전 이상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수도 가장 먼저, 그럼 여러 기업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리를 성립시킨 사람, 그러면 죽어라고 노력해봐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오게입니다. 어디 뭐 나라를 구할 정도가 돼야지. 여기는 돼야 될 겁니다. 그 정도니까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운 좋은 뭐 계약 체결하는 게 바로 일반. 그러니까 신경을 아예 안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매도매수인도 늦어질 거고입니다. 차라리 한 집에다 맡겨주면 빠르게 바로 갈 건데 옆집 안 가니까 바로 착수 갈 건데,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 전속도 빠르다는 겁니다. 옆집 안 가니까 내가 바로 매도 매수인 찾아낸다. 찾아내면 바로 보수 받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믿고 갈 겁니다. 근데 일반은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니까 우리 개업도 저 집 또 가겠구나, 요 집 가겠구나, 여러 집에다 맡겨놨다, 내가 계약하기 어렵다, 나 안 해, 그럴 겁니다. 남자 전속중개계약, 좀 전적으로 한 집에다가 속하는 중개계약, 옆집을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옆집 가서 계약서 쓰면 그 옆집을 덮치면 유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중개계약 믿고 간다. 너 뭐 옆집 가봐라. 옆집 가서 열심히 써봐라. 나도 보수 달라고 할 거요. 요게 바로 이제 전속중개계약. 하나의 약속이니까, 계약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전속중개 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다. 믿고 바로 착수하니까 매도매수인도 돈을 빨리 받고, 우리 개업도 보수가 확보돼서 적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좋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앞쪽에서 뭐, 중개보수도 어떻게 받았나, 이제 그것도 봤을 겁니다. 스스로 남았네요. 대문 앞에 방이 있음. 거기는 위약금 청구 못해. 매도 매수인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좀 빨리 찾아라. 그런 소리 같습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보수 계산도 꼭 거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건 안 어려워. 그냥 위약금, 전속중개 보수만 알면 거기에 답이 여기입니다. 쓴 금액은 안 따지고. 근데 여기 이제 50%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줄을 박스에 있습니다. 50% 내에서 쓴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해봐야 반토막. 100만 원이면 50만 원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쓴 비용이 버팁니다. 많이 안 썼잖아. 그 뭐가 이쁘다고 50만 원 다 죽었니? 20 썼으면 20만 원만 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는 반토막이 버티고 잘해봐야 반토막. 뒤에는 얼마가 쓴 비용이 또 버팁니다. 쓴 비용 안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속중개 보수.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점 중개계약. 요건 뭐 시험 문제값 아닌데, 미국에서는 독점 중개계약을 훨씬 더, 이게 더 빠르다고 요 세 번째, 요걸 더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점은 매도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성립시켜도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전속도 이제 매도 매수인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저기 특징처럼 잘해봐야 반토막. 또 잘해봐야 쓴 비용밖에 못 받아. 이것도 이제 선진국이나 우리나 되니까 요걸 인정해주지. 선진국은 무조건 못 받습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내면은 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속도 좀 머뭇거릴 거니까요. 아예 맡기려면 확실히 맡겨. 독점처럼 됩니다. 그러면 매도 매수인 찾아도 보수. 그럼 무조건 가서 찾으면은 지가 체결하건 내가 체결하건 무조건 보수를 받으니까 독점이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세 번째 독점이 더 빠르니까 독점을 하자고 차라리. 아이 너는 하지 말자고. 이런 게 바로 이제 독점 중개계약.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와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하여튼 뭐가 가장 좋다 그러면 공동중개계약입니다. 여러 개업하고 같이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공동중개계약. 백지장도 맞들면 나을 거. 혼자 하는 것보다는 2명, 3명이 더 나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공동중개계약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 끝에 이제 조직화 그리고 능률화. 신속 효율하면서도 가장 좋다는 게 바로 공동중개계약. 뭐 저거 전속 아니요. 혼자 하는 거니까입니다. 그리고 일반은 제일 안 좋아하게입니다. 누구도 신경을 안 써주니까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순간중개계약. 통장에다가 얼마만 넣어라. 금액을 정해놓고 저기 통장에만 얼마 넣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끝에 나오네요. 매도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해놓고 그 가격을 넘으면 10원만 나 통장에다 줘. 한 11억, 2억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개업의 초과 보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순가 중개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10억이면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금액을 넘어가면은 한 15억 5천 받았다. 초과 보수로 1학년 일반 그럴 겁니다. 여기 바로 이제 순가 중개계약. 네, 초과해서 받았을 때가 거기가 금쟁이지. 그냥 순가 중개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금쟁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안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못 받을 수도 있고 중개보수보다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순가 중개계약 위법이다. 그러면 X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초과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금쟁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다시 한번 일반 중개계약. 저 앞쪽에서도 보셨습니다. 좀 한 문제가 가끔씩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먼저 중개의뢰는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한테 이제 부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개업한 때 다음에 요 네 가지 사항들을 다 기재한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무슨 상태,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는 나중에 좀 친해졌을 때 수돗물은 풍부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오자마자 수돗물은 풍부하세요. 그러면 저런 버르장머리 그럴 겁니다. 첫 번째, 오자마자 옆집 가려고 지금 대강 얘기하니까 중개사물의 위치 및 규모, 이것도 자세히 얘기 안 해주니까 소재지, 면적, 그렇지 않고요. 그냥 어디 나성동에 땅 하나 있어.
그냥 몇 평이요. 그거 팔아줘. 라고 해놓고 자세히 얘기도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땅이 정말 사각형인지 아니면 삼각형인지 뭐 이런 것도 얘기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나 규모, 옆집 가려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의 예전 금액 한 3억만 받아줘. 라고 얘기할 겁니다. 3억 되지도 않을 건데. 바로 거래의 예전 가격. 그리고 중개보수. 이제 세 번째, 저 매도 매수인이 궁금할 겁니다. 저걸 내놓으면 얼마를 나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3억이면 0.9, 270이요. 내가 한 200까지 깎아줄 테니까 우리 집 와. 옆집에는 제발 얘기하지 말고 옆집은 150에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그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 전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주사고 중개 의뢰인이 준수를 해야 될 사항. 정말 수도나 벽면 등의 상태 이런 거 안 나오죠, 입니다. 그리고 세금, 벌써 무슨 세금을 얘기를 해. 확인 설명할 때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오자마자니까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 요 4개는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있다 없다 옆집 갈 건데 뭐 써준다고 해도 싫어하면서 옆집 갈 겁니다. 그리고 썼어도 나가자마자 어디다가 쓰레기통 꼬린 시켜도 괜찮습니다. 농구장은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보존 뭐 아예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이나 3년 그럴 겁니다. 여기는 보존기가 없다. 뭐 3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다. 일반 중개계약 그런 소리 하면 X 주하셔야 됩니다. 유효기간 전속에서 많이 나왔지만 6개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3개월.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니까 원칙이 3개월이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약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서식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서식 있어요. 안 써줘도 되는데 앞쪽 뒤쪽 전속중개계약서하고 의무만 좀 다르지 나머지는 정말 죄다 같습니다. 유효기간 같고 중개보수, 위약금 이런 것도 다 같았고 손해배상 그리고 아래쪽도 모두 같았고 뒤에는 아예 똑같았고 입니다. 바로 이제 취득용, 바로 이전용 해서 아예 똑같았습니다. 소식이 있다 없다? 소식이 있다. 그것도 안 써줘도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7번째는 중개대상물을 직접 수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개론에서나 조금 나오죠. 우리 법령에서는 거기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먼저 직접적으로 중개대상물을 찾아내야.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많아야 중개를 해보지. 중개사무소도 잘 돌아가지. 실력은 아무리 뭐 100점 맞아봐야 뭐 얘기입니다. 손님이 없는데. 그러면 써먹지도 못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광고 활용. 자, 광고 좀 내서. 뭐 인터넷이 됐건 벼룩시장이 됐건 광고 내석입니다. 중개사무소 광고도 벼룩시장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올 수 있겠지. 많이는 안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호별. 그러기는 어려울 건데 호별 방문 그입니다. 뭐 중개사무소 오픈했습니다. 떡이라도 한번 돌릴 건가 게임입니다. 뭐 볼펜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한번 돌려보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전화, 그다음에 사교활동, 그리고 개업 뭐 필요연 이런 것들은 그냥 직접 가서 수집을 하니까 저 중개사무소 오픈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뭐 부탁이라도 뭘 할 거여입니다. 그다음에 공직 공가의 조사, 놀리지 말고 개발 좀 해봐라. 그러면 개발 상담, 요걸 통해서 이제 집이 완성되면 내가 분양하고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고. 저 매도 매수인들 아예 그냥 여기는 소유권자는 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과거 고객의 관계를 잘만 유지하면 어차피 또 이사 갈 거고 친구가 세종시 온다 가면 우리 사무소 손잡고 올 거고 자, 유대관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저건 한 번이면 땡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2년 정도 돼가면 또 계약서 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 또 금액도 올리고 할 거니까 사는데 어쩌냐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관원상제 참석을 하거나 뭐 몇 자리라도 부탁할 것쯤입니다. 가만 고객과의 관계도 강화를 좀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간접 수집 방법은 꼭 좋아할까요? 제3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방법. 여기 봐도 이제 간접 수집 방법.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나오긴 좀 어렵고요. 그럼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118페이지 이제 여기서 실무 쪽 앞쪽에는 정말 나올 만한 거 아예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씩 조사, 그 공부 뭐 조사라든지 아니면 또 기본의 뭐 세부의 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확인 설명서 구조는 매년 나옵니다. 안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이제 중개 이제 조사, 중개사물 조사 확인인데 중개사물 조사 확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중개위원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공부를 확인해 보든지, 아니면 중개인한테 물어봐도 모를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 준수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인한테 가서 이제 물어봐라.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사대금 얼마나 밀렸냐, 이런 게 이제 중개의뢰를 통해서. 나 먼저 첫 번째, 정말 중개계약 시에 바로 물어봐 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 권리관계는 법정지상권 또는 유치권, 그리고 점유권, 이런 것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니까 매도 매수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료 요구하세요. 그리고 상태에 관한 자료는 요구를, 환경조건까지는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상태하고 환경조건, 환경조건도 하나 더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일조소음 진동, 이런 것들은 자료를 요구를, 우리 서식에도 자료 요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부가 이제 공적인 장부 대장,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공법 같으면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 공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잘 물어본다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 점은 그냥 간단하고요. 세 번째 표시, 그리고 기본, 소재 면적 같은 사항들은 이제 지적 공부, 건축물의 소재지나 면적은 건축물 대장, 요건 눈에 보이니까 사실관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 또는 대상 부분의 표시라고도 할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권리관계, 각구보고 소유권, 울구보고 소유권 오해, 그리고 지금 이제 등기부 그러지 말고 이제 등기상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로 용어가 달라졌으니까요. 토지 건물의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표제본 보지 말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규제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 환지 같으면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상 확인. 그 다음 세 번째, 공부를 봐도 아예 안 보이네, 없네. 중개인한테 가서 물어봐도 모르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조사를 해야 된다네. 여기 바로 이제 현장 납사. 장소에 임하니까 임장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임장 갔다 올게 바깥에, 요 소리입니다. 먼저 이제 일본의 이제 물적인 상태가 이제 실제적으로 맞는지, 요걸 확인을 정말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수량, 수종, 이런 것들은 확인을 정말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대로 정말 기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이제 불일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세, 방향, 이런 것도 확인을 모두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방향, 남향인지 동향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남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향, 그 다음에 서향, 그리고 북향. 그래서 이제 우리 서양이나 북향도 거기도 좋은 점은 그래도 있으니까, 남들 다 못 팔아먹어도 나는 북향도 팔아먹을 거예요 해갖고 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택근무한다 그러면 북향이 좋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제 낮에 그냥 회사 안 가고 남자분이 오신 것 같다. 그러면 저분 혹시 재택근무 안 하나? 라고 해서 오히려 북향 안 팔리는 건 북향도 한번 팔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괜찮아. 그리고 또 노인분들은 추운 거 아주 딱 지서일 겁니다. 그럼 서양이 아주 올해까지 비춰주니까 서양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물론 죽어나겠지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정도는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겨울이 정말 추운 거 아주 못 살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차라리 여름이 좀 더워도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역적인 화학이, 이런 것들 이제 셀링 포인트로 활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뭐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법률 관계가 진정한지. 등기상 증명서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믿었다가 설명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명신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신탁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 놓으시고요. 네 번째, 이제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나가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고, 지구단위계획고요, 도시공관리계획,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되지 않는 중요 시설, 물건의 존재 여부,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장, 그리고 조명시설, 이런 것들은 미공시 중요 시설입니다.
자,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런 문제가 돼요.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확인 설명할 사항, 수도권 토백을 거치하면서 이게 있었다. 요건 뭐 앞에서 뻔히 이렇게 봤었던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미음, 비읍, 시옷. 요게 이제 수도 벽면 1조. 요 세 개가 바로 뭐 자료, 요구. 자료 요구.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아래 보시면 바로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이제 거기 아래 이제 환경 조건 하면서 이제 벽면 환경 조건 이렇게 나란히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자료 요구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역번은 이제 취득을 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될 조세의 종류나 세율, 취득 보유 양도 다 배우고 시험 문제에 다 나와도 설명은 오로지 뭐라고요? 취득 쪽에만 하니까 세금은 뭐만 한다? 취득. 그러니까 우리 개업이 설명을 해야 될 세금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취득세나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이런 것만 찾으라는 거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찾지 말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사업소세 이런 것들은 찾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취득하고 관련된 세금만 그것만 설명해라. 취득 쪽에만 설명할 거니까. 자, 그거 정리를 다시 한번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래 이제 2번 건축물의 이제 소재, 토지 등의 바로 소재, 면적 이런 거 바로 이제 어떤 공부를 확인할 건지. 먼저 토지. 그리고 토지 소재지니까 당연히 지적 공부, 토지, 대장 이런 걸로 확인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런 거 자세히 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건물은 이제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건축물 대장 여기다 이제 등기상 증명서 그리고 현장 답사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사용 목적을 지목. 자, 지목,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런데 지족도나 임야도 거기서는 부로 나오니까 한 글자로 나오니까 안 돼. 공장용지 그러면 장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공원한테 공을 빼앗겨갖고 장 그 다음 문자 차문자 나올 겁니다. 한자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봐라? 토지대장 그리고 임야대장으로 봐라. 공장용지 그럼 네 글자 공장용지가 모두 토지대장에는 나온대요. 근데 지적도 임야대는 한 글자만 나온다는 겁니다. 공장용지 그러면 장 요렇게만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목을 확인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디귿번 뭐 요것도 우리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을 겁니다. 차문자 따는 거 바로 이제 뭐 4개. 그리고 이제 뒤에 뭐 뒤쪽에 이제 문자 따는 거 뭐니 하면서 이제 그런 게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뒤에 문자 쓰는 거 나왔네요. 하천, 뭐 천. 뭐 유원지 같으면 바로 이제 여기는 원 뭐 이렇게 따을 거고 주차장 거면 바로 이제 차.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뒤에 거 차문자 따는 게 바로 여기다라고 주셔야 됩니다. 공문한테 빼앗겨갖고 유지할 때 빼앗겨갖고 저 주유소 같은 거는 저래. 자, 유원지 같은 것은 저래.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면적도 뭐 제곱미터 지금은 뭐 0.302로 곱하거나 그리고 3.3058로 나누거나 이제 지금은 그런 문제 낼 수가 없습니다. 평 쓰면 이제 안 되니까.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요거는 실무할 때 참조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평에다가 제곱미터로 갈 때는 이제 3.3058로 나누면 될 건데, 요거 이제 곱하면은 제곱미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바로 이제 제곱미터로 평을 이제 계산할 때는 바로 이제 제곱미터에다가 0.302를 곱하면 나올 거고,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제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환지 예정지는 환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바로 지목 바뀔 거고, 이제 대로 완전히 바꿀 겁니다. 임야가 전답 과수원이 막 대로 확실하게 바꿀 겁니다. 도시적 될 거가.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공사 비용으로 채비지 엄청나게 떼갑니다. 이제 100평짜리가 40평, 50평 이 정도로 안 올 정도로 뚝 떼가 버립니다. 그래서 면적 크게 많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그래도 도시적 되니까 오히려 땅값은 더 올랐을 거고, 그래서 면적은 어떻게 될 건지, 얼마를 줄어들 건지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은 바뀔 거니까 환지 면적. 그리고 이제 거래 목적도 이제, 그런데 거래 목적은 아직은 바로 이제 종전 토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전 토지 소유권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 소유권이 환지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진행 기울 때는 종전 토지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시험 문제가. 지금은 이제 환지, 아예 우리 법령에서는 아예 안 물어볼 정도인데, 그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두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건물, 건축물 대자 당연히 확인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뭐 1번은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그려놨죠. 우리 시험 문제가 토지대장 옆에다가 무슨 경계 그리고 지형 최근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려놨으니까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보고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라고 현장에 나가서 저 땅 이구나 라고 확인을 해 보셔야지. 또 위성사진도 한번 보고 가야지. 이상한 땅을 설명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몽땅 책임져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도 매수하게 확실하게 물어도 봐야 되고 게임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지형도 이제 경계나 다름없습니다. 토지의 모양이니까 지적도 임야도 여기다 이제 현장 답사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기 뭐 정방형 장방형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물어보질 않습니다. 정사각형 모양 정방형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 장방형 뭐 정방형 장방형 여기가 조금 헷갈릴 겁니다. 거꾸로 설명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사각형이다 장방형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이면 정방형 그리고 직사각형 가로 세로가 어느 한쪽이 좀 크면은 정방형 장방형 이제 장방형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2형은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사다리꼴 모양이 바로 제2형 삼각형은 삼각형 그리고 여기 네 가지 형태 없으면 부정형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조금 달리 쓰고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지세는 요거는 현장 답사 가야 되죠. 아주 엉뚱한 소리 지세에다가 지적도 그러면 X. 자, 지적도에는 경사가 안 나와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 건축물 대장이 다 있습니다. 구조 용도 현장에 가야지 그러면 X. 다 건축물 대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건축물 대장. 그리고 건축 연도. 우리 건축 연도는 건축 허가일 또는 준공일 아니면 사용 승인일 언제래요? 사용 승인일, 사용 승인일이 맞습니다. 그건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8번째 허가일 X, 건축 허가일, 건물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다 지어놨다? 아니요. 준공 났을 때 떨어졌을 때 말고 준공 검사하고는 모르겠지. 사용 승인일이라고 건물 쓰겠다고 가정 마지막에 건물 써라. 그 날짜부터가 이제 건축 연도가 된다는 겁니다. 준공 이미 다 해놨을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시공구청에다가 저 건물 쓸래요 라고 부탁을 하고 와서 이제 옷을 정하셔서 막 소방시설 다 제대로 돼 있나 건폐 용적률 맞으면 건물 써라 라고 하는 게 거기서부터가 이제 사용 승인일 거기서부터가 건축 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요걸 잘못 기자면 큰일 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시간적인 공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용도 9번째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 그다음 이제 맞는지만 현장 답사를 확인할 것도 올려는 공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 나침반 들고 정말 그래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아예 그냥 저렇게 북향을 아예 기피하니까 이런 것들 이제 누구도 못 팔아먹으면 우리는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다 싫은 건 아니고 좋은 점도 약간 있으니까 좋은 점만 잘 부각을 시켜서 나중에 우리가 매매 작업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금액을 좀 낮추면은 싼 맛에 사기도 또 하겠지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기재되는 거, 요거 한번 꼭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건축 면적 건폐율, 이렇게 용적률, 이런 것도 나와는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오른쪽 구탱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지역지구, 구역,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충수, 이런 것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누가 설계를 했는지, 누가 감리를 했는지, 이런 게 정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주차장, 승강기도 나와 있고요. 오수 정화 시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일 나왔을 건데 이 허가일자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착공, 공사, 삽질했던 착공일자도 있을 건데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사용 승인일, 그 날짜가 바로 건축 연도가 될 거고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보고 확인하면 안 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자가 달라지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소를 쳐들어가서 먼저 뜯어 고쳐놓지 시공구청을 먼저 와가고 대장을
고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당연히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가 우선하니까 등기상 증명서로 우선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가끔씩 물어본다 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건물의 노후 정도 나가봐야 되겠죠. 건물의 설계, 설비 이런 것들은 나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 자재를 뭘로 썼나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에도 안 나오니까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 박스는 정말 중요하고요. 물론 박스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소재지 당연히 토지 대장, 임야 같으면 임야 대장, 그리고 지목, 토지 사용 목적, 토지 대장, 임야 대장으로 봐야지 지적도, 임야도 한 글자로 나와. 그걸로 확인하면 안 돼. 그 다음 면적도 토지 대장, 경계 그려놨다, 지형도 그려놨다. 여기다 토지 대장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장 답사 그럼 더 안 되고 합니다. 공부를 떠들어 봐야지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형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다음 지세만큼 지적도가 아니다. 현장에 나가봐야 된다. 그리고 토지 대장이 토지 등급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거 쓸 이유는 없는데 입니다. 그다음 이제 옆에 이제 건물 건축물의 소재 면적 구조 용도. 자, 여기도 모두 다 어디 건축물 대장 구조 보러 용도 보러 나가야지. 나가기는 왜 나가? 게입니다. 여기는 방향 때문에 나가줘게입니다. 바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설계 외형 저런 것들은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 것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요게 이제 자료 걸 거 나왔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그리고 승강기, 배수.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 요구, 그리고 벽면은 균열, 그 다음에 도배는 깨끗함. 균열하고 누수지 벽면이 깨끗함 그러면 X입니다. 그것도 꼭 언젠가 내볼 겁니다. 도배가 깨끗함, 벽면에는 균열, 그리고 누수 깨졌냐 게입니다. 그리고 누수 벽면이 약간 깨진 건 괜찮습니다. 건물 아픈 게 안 돼 게입니다. 그럼 막 겁나갖고 벌벌벌 떨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건물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게 아니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근데 아주 심할 정도다 그러면 안전진단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꽤나 들어갈 건데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에서 입지 조건, 이건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직접 조사, 환경조건하고 완전 달라. 환경조건은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당연히 권리자 확인하는 게 갖고 보고 소유권, 울고 보고 소유권 왜? A번 정기상 증명서 요걸로 이제 확인하면 될 거라는 겁니다. 내용 볼만한 거는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B번에 계약 단계에서 등기필 정보,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등기필 정보는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위조를 해오는 경우도 있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강 봐서 금방 알 수 있는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판례도 많어 겁니다. 남자는 1, 여자는 2, 이것도 확인 안 해보고 막 위조해온 거 그거 계약했다가 문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계약을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여동생이 그냥 오빠 거를 위조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번호가 1인데 그걸 그대로 그냥 했었다는 겁니다. 또 이름이 비슷했나 봐요. 해갖고 오빠 이름이 꼭 여자 이름 비슷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위조를 주민등록증도 집에다가 놔두고 하니까 그거 다 위조. 오빠 사진 떼버리고 막 지 사진 붙이고 해갖고 계약을 했대요. 근데 주민번호가 1인데 주민번호 이름은 남자잖아요, 이름. 근데 여기 여자, 그러니까 여동생이 시골에 있다가 그냥 아예 그냥 오빠 그냥 토지를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면 번호가 2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확인 안 해보고 나중에 1이라고 이렇게 주민등록증에도 이제 1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 뭐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 확인 안 해보고요. 그냥 여기에 사진만 붙었으니까 그대로 거의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업이 확인을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위조 여부까지 아주 정교했으면 모르는데 너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확인 안 해가지고 우리 개업이 책임졌다. 이런 판례는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확인 안 해보냐고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누구도 봤을 때 너무 정교하게 막 여기까지도 막 다 이주하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책임질 거 아예 아닌데 너무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확인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애들은 이제 2000년도 넘어가면 이제 남자가 3이고, 그죠? 이제 그리고 4고 이렇게 이제 달라지니까 이거 왜 또 뭐 잘못됐대 이러면 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등기상 증명서 확인, 그리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대리인, 항상 우리 대리는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그런 것들은 꼭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뭐 큰아들, 가족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매매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다. 그러면 가족이라도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완전 남남이다 보니까 여기는 무조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이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도장이 일치하는지 누구든지 봤을 때 또 도장이 다르네, 그거 확인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셔라. 그럼 이제 매도매수인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그냥 못된 아들이 다 팔아먹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계약 단계에서 여기 마찬가지로 등기필 정보 확인, 그리고 협의의 무건들이 그런 걸 정말 주의해야 될 겁니다. 아예 팔아달라는 얘기 자체도 아예 없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협의의 무건들이가 될 겁니다. 그나마 이제 대리권 소멸, 그럼 이제 협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아예 맡긴 적이 없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효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중개 잘못해서 우리가 책임 온팡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무건대리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운다는 겁니다. 조사 정확하게 하라고. 안 그러다가 중개 보수 받으려고 그 생각만 했다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처분 능력을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전 쪽이 됐건 중개 의뢰인, 취득 쪽이 됐건 모두 다. 그러면 최소한 미성년자 아니어야지 라고 확인도 모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일까지 당연히 지나야 됩니다. 성인과 성년은 완전 달러라고 주셔야 됩니다. 성인은 생일 안 지나도 괜찮아. 성년은 생일까지 완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인, 의사 능력이 있는지, 정말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이 정도로 아예 무효, 효력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한 능력은 취소할 수 있는데 어차피 취소의 의사표시가 들어오면 무효나 똑같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정말 남아있는 이익만 요것만 반환하면 되니까 다 써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겁니다. 이 정도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확인 방법 보실까요?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그죠? 19세 이상 되는지, 그리고 이제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요 피성년 후견인 심하게 마시가고 요거는 대리권 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견인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끝에 있네, 바로 후견인. 그래도 피성년 말고 이제 피한정하고 저기 미성년자, 여기는 대리권, 그리고 동의권도 후견인 쪽에서, 법정 대리인 쪽에서 동의했다. 그러면 미성년자, 그리고 머리에 꽃이 있는 사람 아니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오늘 같은 날 또 괜찮으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 꽃이 있는 사람은 절대 동의권 가지고 와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에 꽃이 있는데 무슨 계약을 하겠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심하게 맛이 가도 아주 심하게 맛이 갔다는 겁니다. 정신이 완전히 실종이요 주셔야 됩니다. 저기 안드로메다에 정신이 가 있습니다. 못 찾아올 거니까 절대로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거기 나와 있어요. 옛날에 그렇죠? 호적이라는 거. 가족관계 등록부. 근데 우리는 못 되니까 가서 떼오라고.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맛이 갔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후견이 누구라는 것도 나와요. 누가 뒤에서 봐주는지. 응? 네? 그렇죠. 예.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호적 등본. 근데 용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떼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가정법원 다 선고하고 가정법원 신청해서 다 정해놓은 거니까 다 공부를 떼보면 나오긴 나와요. 여기입니다. 어째 좀 맛이 간 것 같다 그러면 저거 요구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 팔아주고. 근데 뭐 가족 중에도 저렇게 맛이 간 사람한테 뭐 소유권 주려고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을 건데 정말 운 나쁘게 걸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계약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조심을 해봐라 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 이제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 이제 위임장이요, 인감증명서요, 단독으로도 저 미성년자가 피한정 후견인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정말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는요, 피성년 후견인 여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동의가 있어도 아예 취소 가능. 그러니까 무효는 아닌데 취소 언제든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날,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 안에 이제 시효가 있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무조건 취소하면 완전히 다 취소할 거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뭐 표현대리라는 건 뭐 뻔히 알았을 거고요. 민법이 나올 거고, 이제 후견이 우리 거리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이제 친족계, 좀 뭐 여기는 꼭 주셔야 됩니다. 거리 당사자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계, 친족계 동의까지 또 요구가 됩니다. 안 그런 문제가, 네. 여기 이제 후견인, 여기 문장, 친족계 동의, 이런 것들은 우리 법령에서도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친족계 동의까지도 얻어야지, 우리 미성년자가 후견인이 있었을 때, 거기 이제 친족계 동의,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다 없었을 때는 친족계 동의까지도 요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 것도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자, 등기부 등본은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소 가면 상업등기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 있으면 법인격은 인정될 거고요. 거기 이제 대표자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확인은 명함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은 사람이 단체니까 괜찮은데요, 재단법인은 재산 자체가 여기는 아예 없으면 아예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만큼은 저기 주무관청 시군고무이다 허가, 거기서 이제 허가를 내줬는지, 재산 거래를 허가를 내줬는지 그 허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재단법인이나 함부로 거래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사립학교, 학교 같은 경우도 저기 교육부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거기 동의를 안 받게 되면 아예 무효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유, 이제 아실 거고요. 공유, 공동 소유 관계계입니다. 지분 당연히 인정되고, 그리고 여기는 뭐 개별적이니까 얼마든지 단독으로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은. 대신에 공유물만큼은 전원의 동의 할 겁니다. 지분하고 물건 나눠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법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합유는 합쳐지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돈 벌라고, 목적 달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조합이나 개, 요게 바로 이제 여기는 합유계입니다. 바로 지분 당연히 인정되고요. 근데 그 지분도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여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합유자 전원, 마찬가지로 공유물도, 합유물도 전원의 동의, 요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유는 절대 못 빠져나가, 지분도 함부로 못 빠져나가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유 보실까요? 총유는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지분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종종 땅, 문종 땅. 자, 대신에 총유물도 처분은 아주 간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규약, 그리고 사운총의 결의를 통해서, 저기 이제 두 번째는 사운총의 결의는 오히려 과반수 정도의 결의가 있으면 저기 공유보다도 합유보다도 그 물건보다도 더 쉽게 처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총유,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독특하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지분 있는데 그 지분 처분은 자유로워. 합유도 지분이 있지만 합유 지분은 안 돼. 거기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유는 지분도 없어. 지분은 없지만 총유물도 팔리기는 팔려 라고 주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서 이제 딱 여기까지만 보실 건데요. 자, 먼저 표제부 표시, 자, 목적물의 표시, 소재 면적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뭐 갑구는 바로 갑구 소유권, 그리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 그러면 가등기나 회복등기나 환매등기 이런 게 바로 이제 소유권, 갑구,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가압류, 소유권 가처분 이런 것들은 다 소유권이 갑구에 있으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권리들은 거기는 또 갑구에 모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을구에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그럼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담보물권 이런 권리가 임차권도 등기하면 나오니까 을구에, 그리고 그 권리들을 제한하는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도 자, 을구에 있는 것들은 다 을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등기상 확인할 수 없는 권리가 있을 겁니다. 법정지상권, 그리고 저기 유치권, 그리고 그냥 임차인의 권리,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권리, 이런 것들도 이제 등기상 직무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 자,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나가서 직접 물어보거나, 임대인에게 물어보거나, 임차인에게 물어보거나, 계약서를 보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직접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했다, 못했다, 이런 여부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런 문제가 된다.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분묘기준권, 우리 문제가 이제 하나씩 나오고, 법정지상권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이 정말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분묘기준권 하나. 그 다음 이제 법정지상권도 하나. 그리고 우리 프린트물에 이제 분묘기준권, 여기도 법정지상권, 거기도 잘 넣어놨으니까요. 좀 이따가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볼 건데, 한번 프린트물도 한번 조금 알겠으면 OX,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거기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오고. 다 결부가 되니까요.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준권.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게 다음 시간에 바로 나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